자, 기하 벡터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기하의 벡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첫 번째로 기하의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자, 수업 먼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단원의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2차 곡선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함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양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음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배워봤던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즉 x로부터 출발해서 어떠한 f라고 하는 그 연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y라고 하는 어떠한 집합의 원소들로 다가가는 형태의 집합을 양함수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적을 때에는 f는 fx의 형태로 적지요. x가 f를 거쳐서 y로 간다는 뜻이고요. 이와 같은 양함수에서는 x와 y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것이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함수이다라고 하는 꼴로 적혀져 있는 것을 양함수라고 하고요. 음함수는 그런 꼴이 아니라 그냥 x하고 y가 그 독립적인 입장일 때, 그러니까 x로부터 출발해서 y로 간다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아니라 x와 y가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변수 역할을 하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미 배웠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게 있냐면 원 같은 거. 원은 어떤 뭐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라고 해서 어떤 x하고 y로부터 어떤 a의 관계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함수. 요거는 y가 먼저고 x가 먼저고 하는 식의 개념들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음함수는 보통은 x하고 y, x, y가 어떠한 정의구역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그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는 함수를 보통 음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음함수의 일종이고요. 2차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a제곱에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2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식이 되겠죠. x가.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입장에서도 2차, y 입장에서도 2차로 정리되는 이와 같은 함수의 꼴을 특히 2차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는 지금 xy 항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xy 항이 나오는 것은 뭐 대학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 뭐 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xy 항이 존재하는 경우의 2차 곡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등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대학 과정에서 다루니까 그때 가서 뭐 관련된 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배우면 되겠죠. 자, 2차 곡선의 첫 번째 그 포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필요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나의 정점이 필요하고 하나의 정직선, 요거요. 하나의 정직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이 점, 하나의 정점, 그 다음 한 직선이 있겠죠. 이 직선, 한 직선. 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지만 정점이 있고 이 정직선이 있다고요. 하나의 정직선이. 그럼 어떠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즉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고 한다는 것은 요 거리를 뜻하는 거죠.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점에서 점에서 이 점에서 초점까지 한 정점까지의 거리와 그 점에서 이 정직선까지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수직거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요 수직거리. 요 거리와 이 거리가, 그러니까 그 임의의 점에서 이 주어진 정점까지의 거리와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이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게 되는 어떤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 정점과 이 정직선의 가운데 점, 요 점도 요 거리와 요 거리를 같게 하는 점이니까 이 정의를 만족하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점들을 전부 연결하면 어떠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는데 그 곡선의 이름을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은 어떠한 관계식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점 P니까 임의의 점을 XY라고 두고 나서 이 XY가 이와 같은 정의를 만족하려면 어떠한 점을 어떠한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가를 확인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정점과 정직선의 가운데 점에 원점이 위치하도록 이게 좌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 이미 포물선에 대해서 처음 아는 건 아니니까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을 정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점의 좌표를 임의의 점 P,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면 이 거리가 같은 점의 정직선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P,0이 될 테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PF의 거리와 P에서 정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뭐 점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게 되는 점 XY의 자추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관계는 정의에 따라서 PF의 거리와 PH의 거리가 같도록 하는 점의 자추이므로, 자, PF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PH의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의 x좌표와 여기의 x좌표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y는 어차피 이 거리하고는 무관할 테니까. 그럼 요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값.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꼭 이 점의 왼쪽 편에 정직선이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직선을 난 이렇게 잡을래, 뭐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요 거래를 나타낼 때 이것이 항상 큰 값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때는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면 요 거리가 4인 건 알겠지만 3에서 1 빼면 알겠죠. 잘못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다 할지라도 절대값을 붙이면 언제나 그 거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리된 관계식을 만들면 그것이 포물선의 자추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하고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고 절대값도, 자 봅시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절대값을 제곱한다고 해봐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제곱을 해도 여전히 0보다 커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0보다 크게 만든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원래 있는 상태로 제곱하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그냥 절대값 내부에 있는 x 플러스 p를 제곱한 것과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만 싹 없어질 테니까 요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서 한번 전개해서 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자, 얘를 제곱하면 요거는 x 플러스 p니까 절대값은 제곱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x 플러스 p를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 x제곱 요렇게 지우고 p의 제곱 요렇게 지우고 요 놈을 요쪽으로 넘겨서 x가 나오는 식끼리 묶어 버릴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y제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2px 넘어갔으니까 4px 하는 꼴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4px라는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p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p는 요 정점을 의미하는 거고 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f는 p값만 알면 p,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은 꼭지점은 0,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축을 처음부터 배열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요 정직선이 있잖아요. 요 정직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p만큼 이동한 값이 될 것이므로 x는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y제곱은 4x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4p의 값이 4가 된다는 얘기니까 p가 1이라고요. 그러므로 p가 1이라는 얘기는 자 초점은 1,0이 될 테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 y제곱은 4x라고 하는 곡선이 뭐 어떻게 생겼다 치면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린다면 이 포물선 위에 어떠한 점을 잡든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준선의 수선을 걷을 때 거리는 서로 같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을 잡았다 치면 요 거리와 요 수선의 거리 이것이 언제나 같다라는 뜻이죠. 자,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 만약에 y제곱은 자 마이너스 8x다 이렇게 잡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4p가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자, p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p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p, 0으로 됐으니까 p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초점이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이 생긴 포물선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초점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 0이 있으면 요것과 반대편의 준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럼 준선은 x는 2가 될 것이고 그럼 포물선의 꼭지점은 이것이라고 했는데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만들어 주려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존재하게 되죠. 반대편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이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도록 하는 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반대편에서. 자,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초점을 x축 위에다 잡았잖아요. 준선을 이렇게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잡았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겠죠. 자, 초점을 이쪽으로 잡아볼게요. 0,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준선이 이렇게 반대편에 존재할 테고 그러면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뭐 x, y라고 두면 이 준선의 방정식은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므로 y는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또 내면 되겠지만 보다시피 원래 식의 x의 역할을 y가 받았죠. 자, x가 p였던 게 y가 p로 바꿨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였던 게 y는 마이너스 p로 바뀌었으니까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형태의 곡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식을 정리하면 x와 y가 바뀐 형태의 식으로 정리가 돼요.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여기 최종적인 식인 y제곱은 4px 꼴이 y가 x의 역할, x가 y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x의 제곱은 4py다 라고 하는 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요런 꼴은 우리 익히 지금까지 아주 많이 봐왔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익숙한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도 이와 같은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x의 제곱은 여기 4p에 해당되는 게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y가 되므로 결국 p값이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말았지만 이 함수에는 어떠한 성질도 포함하고 있냐 하면 자, 여기 이쪽에 y축 위에 0,4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을 잡고 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을 잡았을 때 이 y는 x제곱 위에 어떠한 점은 언제나 요 고리와 요 고리가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는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점을 잡아도 언제나 만족하는 관계를 갖더라 라는 것을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y의 제곱은 4px라고 하는 직선을 포물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를 말이에요. x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y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자, 평행이동을 하면 함수가 요 y 대신에 얼마가 대입된 꼴이냐 하면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네. 자, y-n을 대입하면 되고 x에다가는 x-m을 대입하면 되죠. 자, 왜 그렇게 되는가 헷갈린 사람들은 그 변환에 대한 강의 부분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y-n의 제곱은 4p의 x-m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을 테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꼴이냐 하면 자, y의 제곱은 4p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것이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면 요 모양 그대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오는데 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꼭지점의 위치가 원래는 0,0이었던 게 평행이동을 했으므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 되는 꼭지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이 될 텐데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뭘 뜻했냐 하면 아까 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 이와 같은 요 거리를 뜻했잖아요. 근데 거리라고 얘기하면 정확하진 않고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p는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 이와 같은 거리가 아니라 요거는 마이너스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어를 우리가 변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리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요 변위의 값이 p였었는데 평행이동을 한다 해봤자 자, 초점은 여전히 이쪽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요 변위 값이 여전히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 반대편 쪽으로 준선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수점은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원래 p, 0이었던 게 마찬가지로 m하고 n만큼 얘도 따라서 평행이동 됐을 것이므로 원래 p였던 게 p 플러스 m으로 바뀌게 될 테고 y좌표는 n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준선도 원래는 이쪽 편으로 x는 마이너스 p로 존재했던 것들이 x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겠죠. 뭐 y방향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y방향으로 아무리 움직여야 그거는 뭐 표현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직선 준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마이너스 p였는데
그것이 x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해볼까요? x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x의 제곱은 4p와 이꼴. 그러면 4p의 y-n이라고 하는 포물선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m이겠고 여기가 n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0,0이 꼭지점이었던 게 m하고 n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자, 그러므로 이런 꼴에 대해서는 초점이 여기 있을 테고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이동하는 이 변이 값이 p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편으로 변이의 마이너스 붙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준선이 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므로 꼭지점은 m, n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초점은 원래 0,p였던 게 m하고 n만큼 평행이동했을 것이므로 x의 좌표는 m 될 테고 y는 원래 p였는데 n만큼 평행이동하더라. 자, 그 다음에 준선은 원래는 y는 마이너스 p였어요. 이렇게 반대편에 있었는데 이것이 x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오른쪽으로 아무리 이동해봤자 뭐 직선은 좌우로 무한대로 뻗어 있는 건데 좌우 방향 이동해야 아무 의미 없고요. y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므로 마이너스 p였던 것이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짐작해서 응용을 해보면, 자, 준선이 이게 뭐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준선이 여기 있고 초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초점이 2,3이에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초점과 준선을 연결한 것의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꼭지점이 있었죠. 꼭지점은 요 x값 마이너스 4와 2의 중점이므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를 1로 나누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y값은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인 초점이 오른쪽에 위치한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y의 제곱은 4px 꼴에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 것이므로 y-3의 제곱은 꼴로 놔야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3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p의 x 플러스 1의 형태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꼭지점을 맞춰주려면. 자, 그럼 p만 알면 되는데 p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 요 값의 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동하려면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야 초점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으므로 p 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버리면 y-3의 제곱은 12 괄호하고 x 더하기 1 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포물선의 자취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몇 가지 포물선의 자취의 방정식에 관련된 예제들을 기본 예제들을 좀 풀고 시작해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앞쪽의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강의는 계속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혹시 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걸, 자, 요 화면을 일시정지해 놓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대충 연습들을 많이 해봤나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정함에 있어서 제일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준선이 마이너스 2고 초점이 2,0인 거 봐서 얘는 꼭지점이 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준선이 x는 하는 꼴로 나와 있고 초점의 x좌표가 이렇게 2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거는 어떤 꼴이냐 하면, 자, 포물선을 잠깐 그려보면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y제곱은 4px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p값만 알면 돼요. p는 꼭지점 0,0에서 초점까지 이동하는 변이값이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서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y의 제곱은 8x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초점이 마이너스고 준선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꼴이므로, 자, 0,0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초점까지 이동하는 변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y의 제곱은 p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x다 라고 쓰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초점의 y값이 이렇게 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것이고 준선이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포물선이므로 x의 제곱은 4py 꼴이에요. 자, p값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 변이값이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은 12y다 라고 쓰면 될 테고, 빨리 해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초점이 y좌표에 있고 마이너스 4입니다. 준선이 반대편으로 y는 4인 꼴로 봐서 꼭지점이 0,0에 있고요. p값은 0,0에서 0,-4까지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x의 제곱은 4p, 그러므로 마이너스 16y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점에 한쪽 좌표가 0이 되는 형태가 아니죠. 이것은 게다가 준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당연히 꼭지점이 0,0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대강 짐작해 볼게요. 자, 어딨냐 하면 초점이 2,4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이렇게 초점이 있을 테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6이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준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은 요 가운데 중점의 좌표에서 꼭지점이 존재할 테고, 준선이 x는 하는 꼴이므로 이렇게 생기는 포물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꼭지점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2니까 가운데 중점의 좌표는 서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꼭지점은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포물선이므로 꼭지점이 요놈이 되도록 맞춰주면 요거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p의 x 플러스 2의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p값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 요 변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존재하려면, 움직이려면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얘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준선이 x는 꼴로 나와 있으므로 얘는 x의 제곱은 4py 꼴이에요. 자, 조금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준선이 여기서 요게 틀렸구나. 아니구나. 요거 했구나. 참, 조금 전에 뭐냐 지금 미안합니다. 자, 6번 할 차례죠. 자, 준선의 x는 3입니다. 초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준선은 이렇게 x는 3이 있을 테고 초점이 마이너스 1,2는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요 가운데 점에서 꼭지점이 존재할 테고 꼭지점에서 항상 이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자,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여기는 요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므로 1, y좌표는 2, 꼭지점은 1,2, p는 요 변이값이므로 p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y의 제곱에서 요것이 꼭지점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의 p는 마이너스 2
x 대신에 꼭지점이 요것이 나오려면 x-1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예요. 자, 얘도 봅시다. 여기는 준선이 y는 꼴로 나와 있으므로 x의 제곱은 4py 꼴인데, 자, 꼭지점의 위치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3,3에서 초점이 존재하고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므로 꼭지점은 x좌표는 마이너스 3일 테고 y좌표는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므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주면 2 나누기 2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꼭지점이 여기 있으므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 될 것이므로 x제곱은 4py가 평행이동된 꼴입니다. 자, 꼭지점 맞춰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4, p는 자, 여기 1에서 3까지 올라가는 요 값이 변이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이고요. 꼭지점의 y좌표 맞춰주려면 y-1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요. 자, 얘도 볼게요. 초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죠. y는 0, 이게 준선이라고요. 그럼 가운데 요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이값은 요게 변이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요거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므로 x 꼭지점 맞춰줄게요.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p는 마이너스 2, y 꼭지점 맞춰주려면 y 플러스 2라고 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초점과 준선을 구하는 건데, 얘는 꼭지점이 0,0이고요. p가 1이니까 초점은 1,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는 y의 제곱은, 자, 볼게요. 분수로 나와 있지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4p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p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나누어주면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꼭지점이야 0,0인 꼴이고요. p 값 나왔으니까 초점은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겠죠. 준선은 x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될 테고요. 자, 이번에는 자, 위아래로 생긴 형태의 포물선입니다. p값이 얼마냐면 2예요. 자, 꼭지점이 0,0인 꼴이었었고요. 초점의 값이 이번에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에다 p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하는 꼴로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p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므로 p는 마이너스 3이었었고요. 자, 꼭지점은 0,0, 초점은 p 값이니까 이거는 0 먼저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준선은 y는 플러스 4분의 3이다 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한 꼴이거든요. 자, x방향으로 요것이 0 되는 값만큼, 그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요것이 0 되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두고 있고요. 자, 처음 꼴은 어떤 꼴이냐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의 꼴이 평행이동한 형태죠. 자, 이 형태에서 p값 구해봅시다. p는 자 4p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p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y의 제곱은 4px에서 p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었었는데, 자, 그것을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해 주면 되겠죠. 자, 헷갈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요 꼴에 대해서 먼저 써놓고 나서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초점이 얼마 나오냐면 원래 초점은 0,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준선은 x는 플러스 4분의 1일 텐데 요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자, 그러므로 적어볼까요? 꼭지점의 값은 3,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초점의 값은 0,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고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었는데 그것을 y방향으로 또 4만큼 뺀 만큼으로 초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는 4분의 1 빼기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준선은 원래는 4분의 1이었어요. 원래 4분의 1이었는데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 여기 또 틀렸구나. 아, 미안합니다. 실수를 했네. 여기 y제곱은 4px 꼴이니까 초점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0이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3을 더한 만큼이 x의 초점이 되겠고요. y는 요대로가 되겠죠. 요대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4분의 12에서 1 빼는 경우니까 4분의 11, 마이너스 4라고 써줘야 맞는 게 되겠고요. 준선은 요거 계산해주면 4분의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x는 4분의 13이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요것도 x의 제곱은 8y의 꼴을 평행이동한 꼴이고요. p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의 제곱꼴이므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얼마 나오냐면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겠고, 자, 원래 초점이 이거는 y축에 있는 게 맞죠? 요거 잘못 썼는데 요거는 0,2가 원래 초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4가 될 테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2에서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원래는 y는 마이너스 2였다고요. 자, 그것을 x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꼴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의 꼴로 바꿔주면 뭐 똑같이 문제 풀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긴 지금 y의 제곱이 나온 형태이므로 y제곱하고 마이너스 2y로 해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 요와 같은 꼴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하기 1 해주고 괜히 더했으니까 빼기 1 해주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13은 0이라고 써주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라고요. 그러므로 y-1의 제곱은 하는 꼴로 쓸 수 있을 테고요.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인데 넘어가니까 4x 마이너스 12가 돼서 4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y의 제곱은 4x라고 하는 놈을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요거 0 되는 값 1만큼 평행이동한 꼴이에요. 자, 원래는 p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자, 꼭지점은 얼마가 되냐면 3,1이 될 테고요. 초점은 원래가 1,0이었던 게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었던 게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2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얘도 볼게요. 요거는 하나는 x로 넣는 게 편한데 또 y로 놨네. 요거 아마 요거 제가 문제 낼 때 x라고 쓸 것을 y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x라고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4x면 완전제곱 더하기 4 빼기 4 해주고 더하기 10y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x-2의 제곱은 꼴이 나올 테고요. 얘가 넘어가면 10y가 마이너스 10y 나올 테고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y가 맞나 보다.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뭐 그냥 해봅시다.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꼴이냐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0y라고 하는 값을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는 요게 0 되는 값 10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서 p값을 계산해 보면 4p가 마이너스 10이므로 마이너스 4분의 10,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p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초점이 어떻게 나오는 꼴이냐 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테고요. 그러면 준선은 y는 플러스 2분의 5인 형태가 되겠죠. 그걸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자, 그러므로 꼭지점은 얼마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냐면 10분의 3, 아니구나. 2, 10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지점은. 자, 그 다음에 초점은 원래가 0이었던 게 평행이동하면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2분의 5였던 게 y방향으로 10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2분의 5였던 게 y방향으로 또 10분의 3만큼 평행이동할 것이므로 요게 되겠죠. 요 값을 계산하면 요게 10분의 25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0분의 22, 즉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도 요게 10분의 25, 3 더하면 10분의 28, 그러므로 5분의 14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